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많이 내렸습니다. 안 봐도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7%를 찍었으니 주식시장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당연히 이런 테크, 고성장 주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GM, 포드, 폭스바겐의 주식들이 요즘 테슬라 대비 이제 핫하다는, 이제 폭스바겐 역시 파워데이 이후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해서 보시면 기존에 이런 레가시 오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룬 데 반해서 테슬라는 매우 힘들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폭스바겐의 그런 의지가 시장에서 먹힌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다른데, 그런 새로운 점들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저는 아직 반신반의하지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잘 할 수 있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본인들의 그런 걸림돌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지금 포드가 지금 멕시코로 공장을 어느 정도 옮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UAW, United Auto Workers,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노조입니다. 이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하이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져라. 지금 멕시코로 가지 말라고 이제 강력히 엄포를,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셔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뭐랄까요,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 자본주의의 어떤 제일 유명한 나라인 이런 미국에서도 이 자동차 노조는 강력합니다.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냐, 경영에 사실상 어느 정도 간섭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분들 일자리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미래와 상관없이, 저도 그러니까 전 절대 노조나 어떤 경영자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사실 전기차가 빨리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 이 노조분들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당연히 본인들 일자리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GM이 계속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환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존 회사들은 그동안 쌓아온 게 많아서 그게 이제 역으로 이제 좀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점. 포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폭스바겐만 스스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다. GM은 이제 LG랑 파트너를 맺고 이제 공장을 짓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포드 역시도 자기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까 말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드도 SK와의 이런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실제로 자기가 지금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생각하고 있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면은 스스로 생산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는 본인이 만듭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폭스바겐도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하고, GM은 어쨌든 파트너를 맺고 합작 회사를 하는 거니까 한 반쯤 발을 담궜다고 할 수 있겠죠. 포드 역시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 스스로 폭스바겐처럼 개발을 할지, 이렇게 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큰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 자기가 이제 배터리를 생각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절대 배터리 회사들이 모든 패권을 쥐기는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같고요. 지금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쇼티지, 세미컨덕터 쇼리지 때문에 머리가 되게 아픈데, 어찌어찌 이거를 잘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이 자동차 내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이거를 잘 이렇게 매니징을 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GM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 트럭에 실린더 매니지먼트를 하는 칩을 이제 뺄 것 같습니다. 일부 모델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연비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그 규정에는 영향을 안 받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연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아무리 그런 내연기관적이라도 이런 법안들이 이미
잘 정비되어 있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진 못했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 때. 그래서 일부 모델들, 그러니까 좀 연비가 떨어진다든지 파워를 이제 많이 올리는, 예를 들면 5.3L V8,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저 V8 엔진이 미국에서는 익히 이게 잘 적용되는 건데, 이제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굳이 파워를 다 끌었을 필요가 없으면 실린더 8개를 다 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4개까지 줄인다든지 6개만 킨다든지 이런 실린더 매니지먼트를 하는 칩을 이제 일부 모델에 빼고 파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칩을 이제 서플라이가 이제 안 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그리고 일부 모델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연비 규정에는 이제 미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매니징을 해서 어찌어찌 이렇게 파고를 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뭐랄까 잔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또 조그만한 소식으로 이제 인프라와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을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제 테슬라 또 이번 모델 3가 미시간 스테이트 폴리스를 이제 경찰차를 뒤에서 그냥 꽝 박았는데, 너무 테슬라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살에 이게 운전면허가 이미 이 라이센스 서스펜드거든요. DWLS가. 지금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해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이걸 과연 이런 운전자까지 테슬라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아직 자율주행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이 완벽하다면 운전면허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린 모두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된 사람까지 보호해줘야 될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조사할 거리도 안 된다고 보고요. 미국에서 이미 이 FSD 베타를 받으신 분이 열심히 이걸 테스트 하시면서 참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영상들은 참 볼만한, 이 AI 에릭이라는 미국의 이제 유튜버가 정말 상세히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FSD 베타가 잘 되는 것들은, 이건 웨이모도 마찬가지죠. 왜 웨이모가 애리조나 가서 그런 로봇택시를 테스트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게, 이분이 오클랜드의 이런 다운타운 아니면 산호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붐비는 지역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외로 에러가 많다라는 거죠. FSD 베타가 실수한다든지, wrong 레인을 들어간다든지, 혹은 생각외로 더 이제 오래 기다리고 좀 주저주저 한다라든지. 근데 이런 이벤트들을 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운전 초보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운전 환경을 잘 모르거나, 이게 상당히 사람들도 페데스트리언도 많이 걸어 다니고 이런 진짜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지금 FSD 베타는 아주 깔끔하게 선이 그려져 있고 사인이 명확히 보이면은 실수를 하질 않습니다. 그치만 그게 우리의 운전 상황은 아니죠. 실제 운전은 굉장히 눈치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전혀 대응이 안 된다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상황은 다 대부분 다른 회사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웨이모도 제가 보았을 때는 향후 몇 년 안에 런칭을 절대 못할 거로 보고 있고요. GM 크루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종 연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이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큰 회사로 이제 합병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리가 좀 이루어지니까, 이쪽이 구조조정이죠. 여기도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크루즈도 그렇게 자신했던 로봇택시를 언제 런칭한다 그랬냐면 2019년에 런칭한다고 여기 이렇게 제가 밑줄까지 그어놨죠. 근데 지금 근처도 못 갔죠. 그러니까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 한참 뒤에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크루즈가 최근에 이제 보야지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견디질 못하고 이제 일정의 자기 기술들, 그러니까 보야지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요양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로, 이런 데서 자율주행을 이제 저속으로 운행하는 것에 특화돼 있게 했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크루즈가 이제 인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당연히 최근에 아마존이 죽수도 인수했고,
애플은 드라이브 AI라든지 인텔 역시 모빌아이를 인수했죠. 모빌아이도 몇 년 안에 지금 자율주행을 런칭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대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이대로 가다가는 자금난에 휩쓸릴 수도 있다라는, 웨이모 역시도 구글의 서포트를 받지만 구글이 언제까지 천년만년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웨이모에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상품화를 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 스타트업 포함해서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구조조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제 구독자님께서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저렇게 완성되지 않는 로보택시가 안 되면 진짜 테슬라의 밸류가 많이 깎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슈퍼차저로 귀결되는데요.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인프라는 필수입니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성공을 못하죠. 그 인프라가 에서 지금 최고봉이 지금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은 현재 제가 계속 이런 서베이나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하지만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테슬라 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를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그때 서베이도 보여드렸죠. 한 26%, 30% 가까이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 차를 타는 거죠.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런지 이런 리비안, 이제 트럭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전기 트럭입니다. 이 회사가 2023년까지 무려 이제 10,000개의 이제 차저를, 그러면은 꽤 나쁘지 않죠. 현재 슈퍼차저가 미국 내 전 세계적으로는 20,000개가 넘었고요. 지금 한 23,000개가 있고, 지금 미국 내는 10,000개 가까이 깔았는데, 근데 기사를 좀 잘 보긴 해야 되더라고요.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23년까지인데 이것도 꽤 빠른 거죠. 2년 안에 10,000개를 깐다는 게. 근데 이거는 레벨 2도 포함입니다. 실제로는 DC Fast Charger는 3,500개입니다. 좀 부족하죠. 그래도 리비아는 CCS, 그러니까 콤보 타입을 쓰기 때문에 Electrify America라든지 어느 정도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리비안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다라는 게, 물론 이제 테슬라도 데스티네이션 차저라고 레벨 2를 합치면은 뭐 10,000개가 뭡니까? 이건 수만 개가 깔려 있거든요, 미국 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차징 네트워크가. 그게 테슬라의 강점인데, 이 테슬라가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리비안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는지 여기를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리비안은 트럭이나 SUV를 먼저 팔 거니까, 그리고 요즘 광고나 이런 거를 보면은 캠핑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에 전에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확히 이제 숫자까지 나온 거고, 그런 국립공원 위주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잘 깔지 않는 데를 지금 레벨 2로 깔겠다고, 그리고 속도도 레벨 2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면서 캠핑을 하면서 몇 시간이면은 충분히 거리를 이제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꽤 빠른 레벨 2와, 이 리비아는 웨이포인트라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레벨 2까지도, 지금 테슬라도 레벨 그 데스티네이션 차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와이파이가 지원되고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독자님께서 이거 전에 제가 사실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GPS 시그널이라든지 맵에서 찍어서 갔을 때 배터리를 데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충전소에 충전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충전기가 고장날 확률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꽤 있습니다. 그거를 테슬라는 그 차 안의 내비게이션에 보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충전 속도가 얼만큼 나오고 지금 이게 돌고 있는지 몇 개가 비어 있는지 아주 상세한 정보를 줍니다. 안 그러면 그냥 GPS만으로 갔을 때는 배터리 데워놓고 딱 갔는데 충전할 게 없으면 그냥 에너지 낭비하게 되고, 만에 하나 자기가 그 배터리 잔량이 매우 적었을 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아주 난감하죠. 그러니까 차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장거리를 한번 뛰어보신 분들은 잔량이 한 10% 남았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한, 저도 한 2번 겪었거든요. 안 겪을래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좀 테슬라 슈퍼차저가 더 많이 늘어서 좀 덜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렇게 레츄러스라든지 그런 스테이트 파크 갈 때 이런 지금 리비안이 공략하는 지역에는 테슬라 차저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게 되면 그 조마조마함이 느껴지는데,
이렇듯 지금 리비안도 굉장히 그런 유기적인 그 데이터 시스템도,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그걸 연결해서 서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리비안은 참 신기하게 이 투자금을 잘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CEO의 좀 탁월한 능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차징 네트워크를 꾸릴 수 있을 만한, 계속해서 지금 투자금을 잘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로 봤을 때 리비아는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향성이라든지 자금력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만간 IPO가 되는데 한번 좀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